네, 이어서 살펴볼 팀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입니다. 지난 시즌에 4승 1무 12패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탈락했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였는데요. 시즌 중에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 세터데이 대행 체제로 잔여 경기를 치렀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였는데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새롭게 또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음. 지난 시즌까지 이글스의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으면서 팀을 이제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이제 쉐인 스타이켄이라는 인물이 이제 콜츠의 새로운 감독으로 내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대학 시절까지 이제 쿼터백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프로에까지 가지는 못하고 조금 빠르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2살, 23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코칭 커리어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차저스, 브라운스, 이글스 등에서 10년 넘게 코치 이제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고 지난 시즌 뭐 팬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런 허츠를 한 단계 스텝업 시키면서 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였던 이글스 오펜스였잖아요. 이제 음, 거기에 뭐 이 스타이켄의 공이 상당했고 이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콜츠의 감독이 됐습니다. 네. 참 콜츠는 이글스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제 네. 프랭크 라이크도 콜츠 감독이 됐을 때 그 직전에 이제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또 이름을 날렸었던 인물이었죠. 음. 그때 당시 이제 필리로 우승을 하고 나서 라이크 감독이 이제 콜츠로 오게 됐었는데 또 이글스가 슈퍼볼에 진출한 이후에 이글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콜츠로 오게 됐다. 음. 참 재밌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지난 시즌에 뭐 제일런 허츠의 성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선임이다라고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어, 차저스 시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 다른 유형의 쿼터백들과 이제 호흡을 맞췄음에도 평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음.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이제 감독 경험이 없다는 거는 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물론 이제 잘하면 이런 우려들도 사그라들겠지만 역시나 경험이 없는 부분은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차저스 시절에 이제 필립 리버스라던가 저스틴 허버트 등과 이제 호흡을 맞췄었는데 리버스의 마지막 불꽃을 좀 함께 했었던 것도 이 스타이켄이었고 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필립 리버스와는 좀 각별한 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사실 드래프트 당시의 우려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리그에서 뭐 인정받는 이제 쿼터백이 됐고 또 많은 돈을 이제 받는 쿼터백이 됐는데 그 시작을 함께 했던 것도 이 스타이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경험이 없다는 거는 사실 이 스타이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죠. 예,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코치로서 이제 해야 할 일과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있고 또 감독이라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또 역량들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뭐 한계나 약점을 드러내는 인물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이 NFL뿐만 아니라 뭐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제 스타이켄이 그런 것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함께할 이제 코디네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는 지난 시즌 이제 제규어스의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를 했었고 이글스 시절에 또 코칭 스태프를 함께 있었던 짐 밥쿠터를 선임을 했고 이제 보통 새로운 감독이 오면 뭐 양쪽 공격과 수비 코디네이터를 모두 바꾸는 일이 많은데 이 수비 쪽에서는 34년의 코칭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베테랑 거스 브래들리를 그대로 유임하는 어떻게 보면 유임했다는 것이 조금 더 의외의 선택인 예 그런 뭐 인선을 했던 이 쉐인 스타이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감독과 함께 쿼터백을 이제 갈았습니다. 음. 앤서 리차든슨 선수를 또 지명을 했는데 어,
콜츠가 이제 앤드류 럭이 갑자기 은퇴를 발표한 이후에 정말 여러 쿼터백들을 갈아 끼우면서 이제 쿼터백을 찾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앤서니 리차드슨 선수가 답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이제 그 플로리다 대학 출신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왔고 193cm에 110kg 쿼터백 치고는 굉장히 큰 피지컬과 함께 이 선수가 40야드 대시 기록이 4.43초거든요. 음, 그러니까 피지컬과는 또 어울리지 않는 이 대단한 스피드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과 40야드 대시 속도만 들으면 글쎄요, 약간 메가트론이 좀 생각이 나는 뭐 그런 정도의 피지컬이다 말씀을 드릴 수 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백 중에서는 좀 캠 뉴튼이 생각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지컬이 탄탄하면서도 또 러싱을 무기로 뭐 게임을 풀어갈 줄 아는 쿼터백 하면 사실 대표적인 게 캠 뉴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좀 캠 뉴튼이 한참 좋았을 때 그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만큼의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뭐 콜츠 팬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4.43초라는 기록이 역대 쿼터백 40야드 대시 기록 이제 통산으로 뭐 살펴보더라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사실 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쿼터백들 중에 뭐 발로 일가견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 뭐 라마 잭슨이라든가 뭐 저스틴 필즈 등을 이제 많은 팬들이 떠올리실 텐데 이 40야드 대시 기록만 보면 저스틴 필즈보다 지금 빠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게임에서 얼마나 이제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순수한 어떤 운동 능력, 재능만으로는 정말 엄청난 선수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1 라운드 4 번에 뽑힐 수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 선수의 재능은 정말 피지컬적인 재능은 뭐 역대급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브라이스 영이나 CJ 스트라우드보다 뒤늦게 뽑힌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주전 쿼터백 경험이 단 1년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이제 러싱에서는 600야드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도 러싱 터치다운 9개를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 패싱 지표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패스 성공률 53%, 뭐 17개 터치다운이 있긴 합니다만 인터셉션이 9개, 패싱 야드 자체도 2,500야드 정도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플로리다의 서포팅 캐스트가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53%의 패스 성공률이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음. 당장 NFL 무대에서 통할 만한 정확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예, 음, 그리고 뭐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뭐 패스 러시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터프함은 있지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 타겟, 또 움직이고 있는 리시버가 이제 공을 잡고 이제 자신이 뭐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를 살려서 야드 애프터 캐치까지 이어가는 이제 딱 그 뭐 정확한 스팟에 던져주는 것들이 이제 쿼터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약하자면 결국에 이제 원석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굉장히 실링이 높지만 사실 아직 좀 완성도는 떨어지는 그래서 좀 플로어는 좀 낮은 이런 유형의 이제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 앤드류 럭 은퇴 이후에 사실은 뭐 카슨 웬츠도 있었고 뭐 자코비 브리셋도 있었고 뭐 지난 시즌 맷 라이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누구 하나 이제 콜츠의 장기적인 대안이 되어 주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콜츠도 이제 새로운 감독의 선임과 함께 좀 베테랑 쿼터백에게 어떤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신인을 뽑아서 '우리가 한번 키워 보자.'라는 이제 기조로 좀 뭐 바꾼 것 같은데 이 음, 앤서니 리차드슨이 그 콜츠 구단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 게이터스 출신의 쿼터백 중에 러싱 잘 되는데 이제 패싱 잘 안 됐던 대표적인 또 케이스가 하나 있죠. 팀 티보우라고 이제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팀 티보우의 전철을 좀 밟으면 안 되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음. 음, 그러니까 티보가 사실 뭐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제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짧았고 리그에서 결국에는 좀 롱런을 하지를 못했던 뭐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이 뭐 사실 지금 뭐 프리시즌에서 뭐 팬들의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데뷔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를 또 영입을 한 콜츠인데, 뭐, 앞서 이제 스타이킹 감독의 이제 얘기도 잠깐 이제 류지경 PD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뭐, 선발 자원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백업 역할이다. 하지만 여차하면 또 이제 앤선 리차드슨을 벤치로 안 치고, 또 민슈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 저의 개인적인 좀 바람이고요. 음, 어쨌든 뭐 콜츠 팬분들은 이 리차드슨 선수가 연착륙을 잘 해서 NFL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아마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음. 그러니까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뭐 브라이스 영이나 CJ 스트라우드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고 조금 더 리스키한 픽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가드너 민슈로 좀 교체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콜츠와 콜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야겠죠. 음. 음, 어쨌든 이제 쿼터백을 새롭게 이제 영입을 한 콜츠가 되겠고, 문제는 이제 러닝백 쪽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죠. 이제 트레이드 허락을 받아냈다라는 이제 소식이 브레이킹으로 떴는데 사실 이제 그 조나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러닝백 최고의 계약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반면 최근에 이제 그 러닝백 가격이 거의 뭐 똥값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구단과의 격차가 이제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추측이 좀 가능하고 조나단 테일러가 이제 트레이드를 이제 요구를 해서 어쨌든 그 트레이드가 되는 팀과 함께 또 연장 계약에 대한 그런 논의를 분명 하게 될 텐데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테일러에 대한 뭐 트레이드 제안이 들어오면 뭐 콜츠와 이제 협상 단계를 거치겠지만 일단 콜츠가 1 라운드 픽 정도를 원하고 있다라는 또 루머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 조나단 테일러에게 1 라운드 픽 그리고 어떤 대형 연장 계약 이 두 가지 선물을 모두 안겨주면서까지 테일러를 영입하려는 팀이 있겠느냐? 아니면 뭐 콜츠에게 뭐 값을 얼마나 깎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사실 또 뭐 이렇게 화제는 되고 있지만 트레이드가 이제 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1라운드 픽을 주고 조나단 테일러를 이제 1년 렌탈로 데려온다? 저는 이거 호구라고 봅니다. 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 연장 계약까지 안겨줘야 네. 되는 거죠. 음. 그쵸. 계약을 안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그 나의 몸값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러닝백의 시장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본다면 테일러가 원하는 계약도 받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콜츠가 원하는 1라운드 픽도 나머지 31개 팀에서 지불할 가치를 느끼는 팀이 글쎄요, 저는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테일러의 트레이드가 뭐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뭐 테일러가 일정 기간은 아니면 혹은 이번 시즌 통째로 이제 콜츠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 만약 뭐 그것이 몇 경기로 끝나든 아니면 한 시즌이 되든 테일러가 이제 콜츠 유니폼을 입고 뛰었을 때 얼마나 동기부여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필드 위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또 좀 뭐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일단 테일러 자체도 부상에서 지금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몸 상태를 찾고 또 정신적인 뭐 동기부여,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계약 상황, 그다음에 팀 소속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2021 시즌 이제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던 그 시절의 폼으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근접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음. 것들을 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임 하인즈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내고 이제 잭 모스 선수를 이제 데리고 온 콜츠인데 사실은 뭐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뭐 조나단 테일러 선수의 역할을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냉정하게 테일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 리그에서 제가 딱 떠올렸을 때 한 두 명 정도거든요. 지구 라이벌 타이탄스에 있는 데릭 헨리 그리고 현 시점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이 두 선수가 아니면 테일러의 공백을 메우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루키 쿼터백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서포팅 캐스트잖아요. 뭐 일단 리시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러닝백 쪽에서 굉장히 큰 공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리시버 쪽 역시도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에 이제 넘버원 역할을 했던 마이클 피트맨 주니어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넘버 투 역할을 했던 페리스 캠벨이 지금 자이언츠로 떠났고 대신에 이제 알렉 피어스가 이제 넘버 투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버 쓰리 자리에는 이제 빌스 출신의 아이지아 맥킨지를 영입을 했는데 뭐 마이클 피트맨 그다음에 아이지아 맥킨지, 알렉 피어스 뭐 이렇게 아주 나쁜 뭐 자원들이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쿼터백이 지금 신인 앤서니 리차드슨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패스 정확도에서 좀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쿼터백을 등에 업고 캐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냐 하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뭐 S급까지 지금 올라간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고 뭐 드래프트 3 라운드 전체 79 번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이제 리시버 조시 다운스를 이제 뽑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선수는 이제 뭐 피트맨이나 피어스와 달리 이제 굉장히 단신이지만 뭐 슬롯에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선수로 알려져는 있어요. 근데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선수 역시 S급 뭐 재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리시빙 크루 그다음에 지금 타이트 엔드 쪽도 지금 큰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음. 리차드슨을 등에 업고 가줄 수 있을 만한 뭐 라인업은 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의 좀 결론입니다. 뭐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천야드 리시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주전 러닝백이 지금 트레이드하겠다라고 이제 그 오늘 띄운 상황에서 리시버들까지 사실은 잘해야 뭐 한 B뿔, A 마이너 뭐 요 정도의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인 쿼터백에게는 굉장히 좀 가혹한 환경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라인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회사 생활로 좀 비유를 해 보면 뭐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부서 이제 우리 팀에서 가장 유능한 선배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좀 많은 것들을 해 주고 내가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배가 지금 자꾸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회사에 이렇게 좀 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그 음, 선배도 그거를 뭐 부정하지 않고 있고 네. 음, 그렇다 그러면 사실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예. 음. 뭐 당장 나도 지금 이 회사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러모로 좀 뭐 고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하더라도 '내가 이 선수와 올해 무조건 같이 뛴다. 음, 뭐 최소한 1 년은 같이 뛴다.' 이런 뭐 약속이라도 좀 있어야 이게 서로 좀 신뢰를 쌓고 뭔가 이제 발을 맞추고 할 텐데 글쎄요. 뭐 이게 사람 사는 관계로 생각을 하더라도 조나단 테일러 이런 소식을 뭐 저희도 아는데 이 음. 앤서니 리차드슨이라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불편한 좀 훈련 과정, 뭐 프리시즌 과정이 좀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류재경 PD를 보는 램스플 막내 PD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뭐 어쨌든 그 오라인 쪽에서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PFL 랭킹 기준으로 이제 그 1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지난 시즌의 활약이 대단하진 않았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예상이 깔려 있는 그런 이제 랭킹이었는데 퀸턴 넬슨 선수가 지난 시즌에 기대만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장 계약을 받고 나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 넬슨 선수가 얼마나 다시 바운스백을 할 수 있는지가 올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뭐 라인 전체로 보더라도 뭐 큰 외부 FA 영입이라든가 뭐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뭐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름값에 비해서 이제 퀸튼 넬슨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좀 뭐 원래대로 돌아오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여기도 사실 뭐 그렇게 박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뭐 큰 음. 외부 영입이 없었고 결국 그 샤킬 레너드, 그러니까 데리우스 레너드로 잘 알려져 있는 샤킬 레너드가 얼마나 또 바운스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3경기 정도밖에 못 뛰었었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한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거스 브래들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했던 얘기는 레너드한테 이제 뭐 특정한 롤을 부여하기보다는 좀 그린라이트를 줄 것이다. 뭐 자유롭게 좀 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선수가 얼마나 또 그 전성기 때 좋았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샤킬 레너드의 뭐 매력이라고 하면 뭐 팬분들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샤킬 레너드의 어떤 유니크함은 이 오프볼 라인베커이면서도 플레이메이킹 그러니까 턴오버를 아주 많이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런 도널드가 디펜시브 태클이지만 색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 뭐 유형의 어떤 특별함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뭐 많은 인기,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샤킬 레너드도 사실 오프볼 라인베커라는 좀 포지션 밸류로서는 이제 굉장히 떨어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많은 연봉 그다음에 이제 팀의 핵심적인 선수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레너드의 특성을 살려주기에는 이 그린라이트를 부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뭐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 레너드가 이런 뭐 그린라이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경기 감각 그다음에 몸 상태 이런 것들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음. 이제 새롭게 이제 코너백 포지션으로 뽑은 이제 줄리언 스프랜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스테폰 길모 그리고 아이자아 로저스 이 선수가 떠났습니다. 그 공백을 좀 메워줘야 되는 역할을 줄리언 스프랜트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190cm의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연장 계약을 맺었던 이제 케니모 선수의 어떤 그런 약점 이런 부분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학 시절의 수비 스킴이 또 현재 콜츠가 사용하는 스킴과 좀 비슷하다고 해요. 좋은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이 선수가 적응하는 데는 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로컬 보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죠. 음. 뭐 어린 시절에 이제 페이튼 매닝이나 뭐 밥 샌더스 같은 이제 콜츠의 아주 전설적인 선수들을 좀 롤 모델로 삼으면서 콜츠 팬으로 자라온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꿈에 그리던 유니폼을 입고 이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선수들에게는 뭐 어떤 동기부여 뭐 금전적으로 좀 환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트가 지금 어 뭐 데뷔 시즌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좀 중책을 맡아야 되는 입장에서 콜츠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되겠어요. 휴스턴 텍산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역시도 리부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쿼터백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좀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텍산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 올 시즌에 성적을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바라보고 있는 양 팀이라고 한다면 같은 지구에 있는 이 라이벌 팀들끼리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 방향만 놓고 봤을 때는 휴스턴 텍산스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당장에 이제 콜츠가 또 그 조나단 테일러의 어떤 거치 문제라던가 퀸트 넬슨의 저조한 폼 그리고 샤킬 레너 선수가 부상에서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그 엘리트 선수들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음. 그래서 글쎄요. 뭐 휴스턴은 좀 뭐 악성 재고들을 다 털고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콜츠는 아직 좀 내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정리가 덜 된 느낌으로 시즌을 지금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김민준 아나운서 요런 이제 의견을 개진하신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앤서니 리차드슨과 함께 출발하는 이제 새로운 콜츠가 뭐 얼마나 인제 좀 궤도에 오르는 데 시간이 걸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